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이제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탐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선매니저입니다. 최근에 엣지 540, 840 출시가 있었고,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과 사이클링에 빠진 차에 가민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고, 이제 순식간에 파워 유저가 되어서 지금은 피니셔 클럽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이었어요. 우리 진수님은 이제 저희 카페에서 등고선 지도를 시작으로 해서 뭐 자전거 지도, 그리고 최근에 뭐 위젯이나 워치페이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신데, 전에 위젯 한번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미세먼지 위젯. 네, 어떤 위젯인지 또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에어글랜스라는 위젯이고요. 네. 이름 그대로 이제 그 공기질을 한눈에 보겠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위젯이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야외 활동을 특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젯이 의외로 찾기가 힘들어서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게 된 위젯입니다.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그리고 뭐 오존이나 뭐 이산화질소 등 다른 이제 오염물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얘기만 들어도 그 데이터 좋아하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 특히 이제 등고선 지도 되게 많은 분들이 다운받고 지금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셨을 줄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 드려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이제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제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적극적으로 잘 쓰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산악지형에서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그래서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주고 싶고요. 그래요? 아직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사정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어떻게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열심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진짜 그 정도만 해도 일반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이후에 자전거 지도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등산이나 러닝도 좋아하지만 이제 국토종주도 그랜드슬램을 다 할 정도로 굉장히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탈 때는 또 이제 등산 지도랑 다르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는 등산로가 이제 자전거 경로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자전거 버전으로도 한번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왕이면 자전거 도로도 더 잘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이 좀 더 좋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자전거 버전을 하나 만들자 해서 또 다시 만들게 됐었죠. 자전거 또 많이 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전거 속도계는 어떤 모델 써보셨나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가민 엣지 830이고요. 그 전에 이제 820부터 시작해서 지금 830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나온 우리 엣지 840 어떠세요? 오늘 처음 보셨을 텐데. 일단 처음 딱 봤을 때 그 버튼이 생긴 게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830을 가지고 국토종주를 할 때 우중 라이딩도 굉장히 많았고 그 좀 악천후에서 탈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터치만으로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물방울이 묻거나 땀이 나거나 했을 때 이제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으니까 쉽게 좀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UI도 그 820이랑 830은 사실 UI가 살짝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840도 1040처럼 UI가 전면 개편되면서 훨씬 시인성도 좋아지고 반응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탐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바로 만져보시더니 빨라졌다고. 네. 단박에 그냥
빨라졌네요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기존에 이제 시계에 먼저 들어갔던 기능들이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한 뭐 시계 이미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이제 속도계에 들어가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전거 관련된 이제 사이클링 능력이나 뭐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링 컴퓨터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게 그죠. 있어야 될 때 있는 거죠. 네, 맞네요. 시계를 마운트로 차서 쓰는 것보다는 사이클링 컴퓨터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사이클링 능력에 기반해서 코스를 로드를 했을 때 그 코스가 나한테 적합한 레벨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페이스를 타야 저희가 적합한 페이스로 속도로 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자전거 타실 때 내비게이션 기능도 자주 쓰시나요? 자전거 길 같은 경우에는 좀 내비게이션으로 갔을 때 꽤 잘 작동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스를 미처 등록을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착지를 찍고 그 국토종주 자전거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코스를 이제 미리 넣어서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뭐 온디바이스 경로 검색이나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나 봐요. 코스를 사전에 만든 대로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공사 중인 곳을 만난다든지 뭐 낙석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사이클링 컴퓨터에 그 대안 경로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내장되어 있다면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또 잘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첫 번째로 가민 엣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로는 히어맵이라고 하죠. 또는 시티 내비게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도는 가민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 또는 맥에 연결해서 처음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시티 내비게이터의 장점은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소 검색이라던가 또는 뭐 전화번호 검색을 통해서 경로 검색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일부 유저분들은 뭐 본인의 필요도 또는 용도에 따라서 커스텀해서 지도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수님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들어주시는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만든 지도 카페에서는 가보고 맵, 가자고 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귀여운 이름으로. 그 지도들은 이제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 스트리트 맵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지도계 위키백과라고 할까요? 지도 제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도 제작, 편집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사는 곳이나 내가 자주 가는 곳에 뭔가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새롭게 길을 만들 수 있고, 길이나 상호가 바뀐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취미와 관련된 어떤 뭐 지도 콘텐츠, 예를 들면 이제 등산로라든지 오픈 스트리트 맵에서는 이제 난이도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등산로는 쉬운 등산로다, 이 등산로는 어려운 등산로다, 이런 것들까지 다 표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굉장히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바뀌고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 지도를 가민 장치에 넣을 수 있게 제가 그거를 가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스트리트 맵, 영어로는 OSM이라고 하죠. OSM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이 OSM이 이제 아까 위키백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위키피디아가 백과사전인데 누구나 그 백과사전의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백과사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도인데 누구나 이제 지도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누구나 편집에 참여할 수 있고, 이제 그에 따른 저작권도 제작자가 오픈 스트리트 맵 기여자다라는 거를 표시만 해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가공할 수도 있게 이렇게 좀 오픈 소스로 열려 있는 지도입니다. 아까 등산로 얘기했었는데 난이도를 설정하는 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전거 지도를 만들게 되면은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거나 그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나요? 네, 그 지도를 만들 때
오픈스트리트맵을 가져오면은 오픈스트리트맵에서 네.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미지 형태가 아니고 네. 그 길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커스텀을 할 수 있어요. 자전거 도로 중에 그 국토종주길은 더 진하게 혹은 뭐 알록달록하게 표시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임도나 네. 그런 뭐 MTB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또 다르게 표시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이런 이제 지도 커스텀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뭐 지식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지도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에 잘 정리가 돼 있긴 한데 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비슷한 말들 뭐 네. 하이웨이라든지 모터웨이라든지 트랙이라든지 뭐 트레일이라든지 네. 이런 좀 다양한 용어들이 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네. 생각보다는 좀 힘든 작업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경로가 지도상에 잘못돼 있다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수월한 편입니다. 그 실시간 반영이 되게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지도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그 변경을 하면은 빠르면 1시간 이내, 늦어도 하루 정도 걸리면은 바로 이제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베이스가 갱신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또 OSM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경우가 2010년 IT 대지진 있었을 때 네.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도로들이 통제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픈스트리트맵 기여자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면서 현장 구호 활동을 펼치는 분들이 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고 최근에 이제 2023년 튀르키예 지진도 오픈스트리트맵이 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그러면 혹시 이 OSM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을까요? OSM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주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OSM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해서 굉장히 상세한 지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OSM 지도를 그려주시는 기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분들이 자주 사시는 거주지 근처나 그분들이 자주 가시는 뭐 도로나 등산로 외에는 정보가 디테일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등산로 같은 경우에 그걸 그려주시는 분들이 이제 상세하게 그려주시기보다는 그 직선으로 약간 듬성듬성 그려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경로를 가보면은 생각보다 더 코스가 긴 경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지도라던가 카카오맵 이런 어플들이 워낙 많이 개발이 돼서 그 OSM의 필요도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이런 포털들이 제공하는 지도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픈스트리트맵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가민 자전거 지도를 만들 때 그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서 사용하는 그런 포털들에서 제공하는 지도들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지도를 그리는데요. 그 지도들 같은 경우는 국내법상 해외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고 심지어 그 OSM을 그릴 때 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를 겹쳐서 그려도 국내법상에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도를 그릴 때는 그 기본으로 제공하는 위성 지도를 이용해서 그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다닌 GPS 경로를 기반으로 길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OSM의 그 커스텀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간 길을 내가 그린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보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제가 그린 길을 따라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갔던 등산로를 이렇게 그려서 오픈스트리트맵에 반영하면 나름의 뿌듯함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스 자체가 풍성해지니까. 그렇죠? 제가 다니는 길들을 다른 분들이 그려주셨는데 그 길이 실제로는 구불구불한 길인데 그 직선으로만 그려주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그 길을 따라간 GPS 경로를 불러와다가 그 경로대로 길을 수정하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뿌듯하고 재미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GPX 파일 그대로 넣으면은 바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가민 또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또 여기저기 다니실 거 아니에요. 또 이 구석구석.
아무래도 제가 만든 지도를 사용하시면서 특히 이제 산행을 하시면서 자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자주 다니지 않는 그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아쉬움을 집까지 가지고 오셔서 GPX 파일을 오픈스트리트맵에 올린 다음에 그대로 이제 경로를 편집해 주시면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아쉬움 없이 그 지도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만드는 지도도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열심히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열심히 넣어주세요. 컴퓨터 연결해서 뭐 파일을 넣어라 이렇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이제 넣고 났는데 속도계에서는 또 지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설정을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액티비티 프로필에서 내비게이션에 길 안내를 들어가시면은 맵 정보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고 또는 이 OSM 지도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받은 지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활동 프로필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지도, 맵 정보 여기서 원하는 지도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T 내비게이터 활성화, DEM 지도 활성화. 자, 오늘도 게스트를 이렇게 모셔서 엣지 840에 대한 리뷰도 잠깐 해보고 또 자전거 내비게이션 그리고 지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피니셔 클럽 카페에서 처음 이제 회원으로서는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관심 있었던 분야를 어디 가서 뭐 시원하게 얘기할 곳이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떨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막 정신이 없긴 한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찐팬이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여를 또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지도, 히어맵하고 OSM 지도죠. 이렇게 진수훈님께서 만들어주신 가보고 맵 그리고 가자고 맵은 저희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용 맵, 그러니까 등산 및 러닝용 맵은 가보고 맵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가자고 맵은 자전거 라이딩용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게스트를 직접 섭외를 해서 또 출연하게 됐는데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열정도 많이 느껴지고 가민을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실제 유저분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또 다양한 가민 유저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니셔 클럽의 손 매니저 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